지금은 우리나라 상권 분립이 크게 흔들어지거나 자유민 체제가 이 상권 분립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하도록 이렇게 경찰공화국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게, 이 경찰공화국이 언제 나왔냐면 유럽의 파시즘, 이탈리아 파시즘과 독일의 파시즘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검찰은 헌법상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사실상 헌법기관으로서 이렇게 기능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렇죠.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하고 있다. 경찰을 감독을 해야 된다. 경찰을 수사를 갖다 하느냐 마느냐, 축소 수사를 하느냐, 또는 돈 받고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돈 받고도 안 해버리거나 경찰에게 이렇게 검사에게 영장을 청구 안 해도 되고 영장을 청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기능인데 경찰의 기능으로 돼버렸습니다. 교묘하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상권 분립을 크게 흔들리고 있고 이건 분명한 위헌 사태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영장을 청구하느냐 안 하느냐를 경찰이 하거나 수사를 종결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경찰이 하고 있다. 원래 검찰이 하던 그 견제와 균형으로서 경찰이 이번 장유기 사건에서도 사건을 갖다 종결시켜 버릴 수도 있는 이런 이거는 종결은 안 시켰지만 축소를 시키는 이런 정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렇게 강간살인과 그냥 살인의 형량의 차이가 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의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건 축소가 좀 이렇게 보도에 의하면 좀 있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주요 증거를 뭐 숨겼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뇌물을 받아먹고 이거 말고라도 수사를 안 해버리거나 그러면 수사를 이렇게 억울한 사람에게 그러면 경찰이 안 하고 곧바로 경찰에 고소하고 고발도 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도 없어져 버렸고요. 그래서 이게 교묘하게 조금씩 이렇게 낙타가 텐트를 차지하듯이 헌법의 고유 권한으로서 기록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검찰 기능을 사실상 없앴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경찰공화국이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느냐고 없다. 검찰에게 보안 수사를 요구하더라도 유야무야 다시 또 하면 뭐 어쩔 거냐. 못하죠. 강제적인 권한이 없더라.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뭐 직접 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직접 조사하거나 감독할 수가 없으니까 진위 여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진위 여부를 알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상 대통령이라든지 고위공직자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경찰도 직접 수사권, 경찰을 갖다가 비사실이 발견됐을 때 그 수사를 개시하거나 이거 위법 사실에 의해서 영장을 청구했을 때 이것이 잘못된 영장이 좀 보안 수사를 지시하거나 그것을 감독할 수 있었는데 감독 기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그렇게 헌법상에 있어서 견제와 균형 역할을 할 수 있는 검찰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분명한 위헌 사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뚜렷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법리적으로 따져서는 그렇다. 우리나라가 6.25 때 자유민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우리나라 자유민체제는 상권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정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도 권력이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이런 선거로 그 다음에 일반 국민이었죠. 평범한 일반 국민이었습니다만 대통령이 되고 일반 국민이었습니다만 총리가 되고 일반 국민이었습니다만 장관이 되고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일반 국민이었습니다만 구청장도 되고 지자체장도 되고 그렇거든요. 서울시장도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누구든 법 앞에서는 평등한데 견제 장치가 전혀 없어졌다. 검찰이 뭐 무슨 수로 수사 기능이 없으니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국회의원든 뭐 고위공직자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검열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믿습니까? 그리고
헌법상의 주요한 기능을 검찰이 상실했다, 뚜렷하다. 이거는 뚜렷한 이현사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가 변경이 됐다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탈리아 파시즘에서 경찰공화국이 나왔는데, 그래서 독일의 파시즘에서 나치죠. 경찰공화국이 나왔다는 점에서 이게 대단히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만 따졌으면 틀림없는 위헌이다. 이렇게 지금 아직 경찰공화국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만 법리적으로는 헌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검찰의 고유 권한이 사라졌느냐 그러면 사라졌다. 네네. 경찰은 이제 경찰이라든지 어떤 수사를 잘못했을 때 누가 이거를 해결을 하느냐, 감독하고 기소할지 서류상으로 딱 꾸미면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리고 자기네들이 뭐 그거 사건 전체 내용을 봐야지. 그게 이제 검찰의 감독 기능이 전체적으로 봐야지 이것을 기소할지 여부를 갖다 결정할 수 있는데, 사건을 축소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서류상으로만 등기소 직원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검찰의 기능이 상실이 됐다 이렇게 보여진다. 영장 청구하는 사건을 수사를 개시하느냐 안 하느냐도 경찰에게 달렸고, 종결하느냐도 경찰에 달렸고, 영장을 청구하거나 안 하고 이것도 경찰에게 달린다. 그럼 영장을 청구하고 안 하고 이거는 검찰의 기능이다. 이런 부분은 그걸 근본적으로 경찰이 가져간 것이다. 중대한 헌법상의 위반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민주제가 변경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안으로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네요. 자유민주제는 상권분립과 견제와 균형에 따라 우리나라 헌법에 검찰이 들어간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누가 이걸 대통령이 이렇게 인사권자인데, 대통령이라든 그 밑에 있는 부하 이게 어떤 직원들이라든지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 그러면 인사를 할 수 있는데 수사에서 배제를 시켜버려 지방으로 이거면 전혀 수사를 못해요. 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럼 누가 이제 견제하느냐 이런 거를, 이것은 그냥 중대한 헌법상 위반 행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검찰에 이렇게 직접 우리가 고소고발도 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사라졌다는 것도 다시 회복이 돼야 된다. 이것도 중대한 그러죠. 중대한 헌법상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찰이 수사를 안 해버렸을 때 검찰이 곧바로 시민단체라든지 비사실을 어떤 사건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 기능이 사라졌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어떤 경찰이나 각종 이런 분들을 직권을 이렇게 남용하거나 해서 수사를 안 해버렸을 때 이렇게 직무유기하기나 그럼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사실상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에 고소고발할 수 있는 기능도 반드시 다시 회복을 해야 된다. 이것도 중대한 헌법상의 기능 상실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을 교묘하게 이게 하나하나 검찰의 기능이 없어지네요.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를 안 할 때 검찰에다 고소고발하는 이 기능이 반드시 다시 들어가야지 정상이다. 이게 정상적인 것이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국가권력의 견제와 규명은 이제 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저는 보여진다. 언론이 떠들어봤자 뭐 위험에 끝나는 거죠. 근데 사건을 보지 않는 이상 전체적인 사건을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사건 내용을 공적인 비밀일 텐데 그것을 언론 기자가 어떻게 파헤치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언론이 떠들어봤자 그 인사권자는 다른 사람일 수 있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상관없이 그냥 가겠다 그러면 묵살하면 끝인데요. 우리나라가 경찰공화국으로 간다면 이건 대단히 좀 이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중대한 헌법상 위반일 수도 있다.